다음으로 세 번째,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앞에서 얘기했죠? 보호도체는 GV선으로 별도로 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도체와 동일 외암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 자, 세부 조항 있네요. 첫 번째,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와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호도체를 노출로 시공했다는 얘기고요. 보호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전선관이나 트러킹 공사를 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트러킹 하게 되면 좀 어색한 단어죠? 자, 이번 KEC에서 새롭게 사용한 용어인데,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가정에 사용하는 이런 몰딩 있잖아요. 이런 몰딩과 같이 뚜껑을 덮어서 사용할 수 있는 덕트를 트러킹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트러킹이라는 거를 조금 친숙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트렁크에다가 ing를 붙였다 라고 하게 되면 조금 친숙해지지 않을까요? 해서 이와 같이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게 되면 구리는 2.5스퀘어,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상이 되고, 물론 앞에 1조건과 2조건 만족해야 돼요. 표라든가 계산에 의한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호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두껍게 설계해야 되겠죠? 해서 구리도체는 4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동일하네요. 16스퀘어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보호도체가 2개 이상의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자, 첫 번째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한번 보면 회로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고장 전류 및 동작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자,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회로 중 가장 큰 선도체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자, 다시 말해서 회로가 다중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굵은 선도체를 기준으로 표 1번에 의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 단면적,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스퀘어 이상이면 단면적과 동일하게 35스퀘어 이하가 되면 16스퀘어로, 그리고 35스퀘어를 초과하면 선도체 단면적의 반값으로 선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건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보호도체 단면적의 보강이에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전기 설비의 정상 운전 상태에서 뭐 누전이나 지락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도체에 10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경우 보호도체를 보강해야 된다. 자,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보호도체에 왜 전류가 흐르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유도순환 전류. 자, 유도순환 전류에 의해서 흐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제어 장비라든가 시험 장비, 이런 중요 장비에는 앞에 장비 전단에 라인 필터가 달려 있죠. 자, 이 라인 필터라는 건 노이즈 필터예요. 그래서 계통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나 고조파를 전부 다 보호도체로 빼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시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보호도체가 한 개다. 그럴 경우에는 보호도체 전 구간에 대해서 구리 1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 16스퀘어 이상. 자, 그리고 추가로 보호도체를 위한 별도의 단자가 구비된 경우에는 자, 내용 똑같네요.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단면적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보호도체와 개통도체를 겸용인 경우, 다시 말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전 강에서 얘기했던 TNC나 TNCS에서 사용하는 보호도체와 N선을 같이 쓰게 되는 펜선을 말하게 되는 거죠. 해서 이런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 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이동 설비에선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해서 자, 구리, 알루미늄. 자, 내용을 보니까요. 앞의 내용과 어때요? 이 5번 조항과 완벽하게 똑같아요. 해서 5번 조항과 6번 조항의 단면적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보호도체를 구하기 위한 알루미늄 도체는 무조건 16스퀘어예요. 그리고 철제를 사용하면 무조건 50스퀘어고요. 해서 나중에 여러분 조항을 보시면 알루미늄 무조건 16, 그 다음에 철제는 50이니까 이거를 픽스시킨 상태에서 구리도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볼까요? 알루미늄 16, 16, 16, 그리고 또 앞에서도 또 16이었죠? 그러니까 구리도체만 우리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용도체는 전기설비의 부하측으로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 펜선이라는 거는 우리 전기실에 있는 접지단장, 다시 말해 배전반에서 분전반으로 가는 이런 간선 라인에서만 사용해야 되지. 자, 간선 라인 사용해야 되는 거지. 부하설비 쪽에서는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부하설비란 건 뭐예요? 우리가 분기회로선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겸용도체는 보호도체용 단자 또는 바에 접속되어야 된다. 이거 아까 그림에서 봤습니다. 초반에. 자, 이제 네 번째 사항으로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자, 우리 그림으로 따지게 되면 주 접지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개통의 도전부라든가 난방, 공조 이런 개통의 도전부와 연결된 이 2번 라인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 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도체 단면적의 2분의 1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다음 단면적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알루미늄은 16스퀘어, 그 다음에 철제는 50스퀘어 이상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픽스가 된 상태에서 구리도체 6스퀘어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본딩용 도체 단면적은 25스퀘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체 굵기를 구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자, 이건 앞에 시설에서 네 번째. 자,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노출 도전부간끼리 또는 노출 도전부와 개통의 도전부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 등전이 보호 도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앞에 보호자가 빠졌죠? 그래서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자, 우선 시설 조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장 시 자동 차단 시간이 개통별 요구하는 최대 차단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지난 감전에 관련된 영상 수업할 때 TT 개통, TN 개통에 따라서 최대 동작 시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차단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 등전이 본딩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위 차단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 도전부와 개통의 도전부에 실시해야 된다. 자,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노출 도전부가요 2.5m를 초과하게 되면 자, 이 팔을 벌렸을 때보다 더 멀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팔 간격을 우리가 암즈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즈리치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 여기는 보호 등전이 본딩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2.5m 이내에 있으면은 사람이 양쪽을 접촉할 수가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등전이 본딩을 실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 나와 있는 철근 콘크리트 바닥과 설비 외암이 2.5m 이내가 되면 무조건 보호도체를 접속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개통의 도전성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호 등전이 본딩의 유효성에 의문이 생길 경우 동시에 접근한 노출 도전부와 개통의 도전부 사이에 저항값은 다음값을 만족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전 한계 전압이라고 해서 교류는 50V, 직류는 120V라고 했죠. 그래서 안전 한계 전압에서 보호장치가 동작할 수 있는 전류로 나누게 되면 옴의 공식에 의해 저항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값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겠죠. 이게 작아져야지만 전압이 50V 이하로 낮출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이 보호장치가 동작하는 전류값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차단기가 뭐 20A짜리다. 아니면 누전 차단기가 30mA짜리 감도 전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넘어가면 차단기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넘겨서 R을 곱한 게 50V 이하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한 값 이하의 저항이 나오면 우리는 안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요거를 만족하면 보호
보호 등전이 본딩을 실시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본딩을 실시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참 말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굵기 선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개의 노출 도전부를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노출 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 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는 건 두께가 굵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노출 도전부를 개통의 도전부에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같은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체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내기가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계속 이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GV선을 별도 설치할 거니까 이 세 번째 값에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는 선로 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은 본딩 도체는 다음 값 이상이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은 16스퀘어가 되는 거고요. 기계적 보호가 되면 2.5스퀘어 이상, 그 다음에 기계적 보호가 안 되게 되면 4스퀘어 이상. 이건 앞의 내용과 동일하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접지도체의 단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TN 계통과 같이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에 흐르지 않을 경우요. 자, 우리가 철제는 항상 50스퀘어라고 했으니까 구리도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구리도체는 6스퀘어 이상으로 설계해라. 단, 보호도체를 구하기 위한 계산 공식 있죠? 이 식을 이용해서 이 도체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접지 도체에 피레 시스템이 접속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16스퀘어 이상으로 설계해라. 자, 다음으로 세 번째, TT나 IT 계통과 같이 고장 전류가 작을 경우, 자, 이와 같이 고장 시 고장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고압이나 고압 전기 설비용 접지 도체는 6스퀘어 이상이 되고요. 중성점 접지용 도체 같은 경우에는 1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6스퀘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세부 조항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여기 한 페이지 자리가 다 안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우선 잘라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호도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물론 전체 조항은 6가지가 있었는데 굵직하게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표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계산 공식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고장 전류의 크기를 모르거나 아니면 차단 시간이 5초를 초과할 경우에는 무조건 단면적인 여유가 있는 이 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주 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 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자, 알루미늄과 철제는 동일하니까 구리만 보겠습니다. 자, 6스퀘어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마지막이죠.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굵기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 일부가 아니라 GV선과 같이 별도로 사용하게 되면 기계적 보호가 되면 2.5스퀘어 이상. 자, 알루미늄 동일하고요. 기계적 보호가 안 되게 되면 4스퀘어 이상이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굵기를 선정한 예제를 한번 두 문제 정도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 고장 전류, 즉 지락 전류가 1200A고 전류 통전 시간이 0.5초다. 다시 말해 이 고장 전류에 대해서 0.5초 안에 차단기가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보호 도체는 GV선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허용온도 상승은 160도로 하였을 때 보호 도체 단면적을 계산해라. 자, 우리가 보호도체. 자, 이거 접지선이 아니라 보호도체로 좀 바꿔야 되겠네요.
해서 보호도체로 GV선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리선에 PVC를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PVC가 가지고 있는 상수 K값, 이거는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얼마였습니까? 143이었죠. 자,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PVC를 쓰게 되면은 허용 최고 온도는 문제와 같이 160도씨가 되고요. 이때 K값은 GV선 구리일 때 14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다 외워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기본적으로 3개는 외워야 되는데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게 구리니까 이거만큼이라도 가져가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계산식 K분의 루트 I잣은 T. 자, K는 143, 고장전류는 1200A의 제곱. 자, 이게 2가 아니라 제곱이죠. 1200A의 제곱 곱하기 0.5를 하면은 5.9가 나와요. 해서 전선 규격상 6스퀘어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다음 보호도체의 굵기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보호도체가 다중인 회로였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선도체 중 가장 굵은 것을 기준으로 표의 값에 의해 선정해라 라고 했죠. 해서 지금 선도체가 10스퀘어가 제일 굵어요. 자, 그러면은 10스퀘어면은 16스퀘어 이하가 되겠네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선도체와 동일하게 가져가자 해서 10스퀘어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준비된 강의는 모두 끝났고요. 이 내용 말고도 우리가 KC 140 접지 시스템을 보게 되면 접지선의 굵기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접지 저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접지 시공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판단 규정이나 내성 규정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자료실에 가서 우선은 KC를 다운 받아가지고 KC 140에 해당하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어요. 물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기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로는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 도체 부분과 그리고 금속체를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객관식 문제로 얼마든지 출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허용 전류에 따른 전선의 굵기와 차단기 용량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